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정녕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폭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짓밟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수십만 국민과 함께 3.1절을 기념했습니다. 106년 전 선조들이 빼앗긴 나라의 주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처럼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나 가장 늦게까지 싸웠습니다. 외세가 침략했을 때 의병이 되어 나섰고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독립투쟁에 나섰으며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셨습니다. 12.3 내란의 밤부터 지금까지도 거리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싸우고 계신 국민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께서 만들어 오신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명령이자 역사적 필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3.1절에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 김석기, 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병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날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었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와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 부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 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입니다. 벌써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최상목 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 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며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고 2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내란특검법을 포함 6개나 됩니다. 구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십시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오자 극우 집단의 선동 행위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모두 때려부셔야 합니다. 처부수자라고 하면서 연단에 올라서 폭력 사태를 선동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내란 선동죄입니다. 내란을 막고 국정원을 지켰던 국정원 후배 홍장원 차장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라고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아직도 포고령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에 보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으로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보다 덜 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처참한 심정입니다. 정녕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은 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폭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를 짓밟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 세트를 돌리거나 십자군 전사라고 칭송하고 체포된 이들이 곧 훈방된다라고 하면서 폭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서천호, 김용현 등의 행동들이 다시 이런 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공당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기본 정신인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그야말로 걷어차버리고 극우 정신과 선동주의만 남아있는 정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이라도 폭력사태 선동을 멈추고 서천호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공당의 모습을 보며 모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습습니다. 권력의 배보른 윤석열을 위해서 단식하지 말고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단식하고 현장에 가기를 정말 동료 의원으로서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한편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대한민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최상위 단계에서 하락한 이유로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했는데 하락 원인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부가 대놓고 무시하는 초유의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심지어 독재자조차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목요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국회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 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묵묵부답입니다. 헌재를 공격하는 내란 동조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니 이에 동조하겠다는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제2의 내란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야 미합의라는 등 내란 수계 윤석열에 포함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며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과간입니다. 이런 식이면 명태균 특검법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할 게 뻔합니다. 도대체 뭘 노리고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최상목 대행이 내란 대행이자 윤석열 권한 대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온갖 꽁수와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모두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내란 속의 윤석열 대행 노드대만 앞장선 최상목 대행이 지게 될 것입니다. 추경을 비롯해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 민생 개혁이 산적한 가운데 국민의힘 목리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온갖 핑계로 추경을 방해하다 이제서야 뒤늦게 나서고 연금개혁 역시 당장 가능한 모수개혁을 뒤로한 채 구조개혁을 운운하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단식까지 벌이면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앞에서는 민생을 운운하며 국정협의회를 열자는 것이 진심입니까? 사사건건 정쟁이나 일삼고 민생과 경제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리는 국민의힘 호암무치에 치가 떨립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감히 국민을 입에 올리며 개헌과 직무복귀라는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김용원 전 장관은 옥중 편지로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며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자가 극우 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처단이 일상화되는 비극이 계속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망국적 선동과 국론 분열을 종식시키고 헌정질서 정상화와 민주회복을 위해 내란 속의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상개헌과 내란으로 혼란한 시국에서 가장 취약한 처지의 노인분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입니다. 최근 울산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장애인 집단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달 사이 확인된 학대 의심 사례만 500여 건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대형 인권 참사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오십시오. 이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도리이자 당연한 역할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역대 최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영국 EIU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전년도에 비해 10계단 하락한 32위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2006년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대통령의 편협한 극우적 시각과 부정선거 망상, 명태균 게이트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등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져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 내란의 대가는 너무나 크고 혹독합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직접적인 GDP 감소 규모는 작게는 6조에서 많게는 11조까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기회와 신뢰 손실, 정치 불안에 따른 사회활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EIU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이기에 앞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치러야 할 추가적인 국민 경제의 손실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내란 상태로 인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하게 정부는 추경 예산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계엄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데 코로나 때도 지원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최성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할 책임이 있는 최성목 대통령 대행의 무책임한 행보 또한 용납이 안 됩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벌써 7개 법안을 연달아 거부하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도 미루고 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한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최성목 대행은 권한 남용이자 직무유기로 상권 분립을 부정한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헌재의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일째 침묵을 지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성목 대행은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선거 부정,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시 공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 내란숙의 권한대행, 내란 옹호 정당 국힘과 한몸이 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망을 담아 통과시킨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고 현재 결정도 무시하고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윤석열 대행 노릇에만 충실할 결심이라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최대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민생회복,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